여기 설명부터. 김치 잡고입니다. 김치 게 잡고. 그렇죠. 네, 일단 태풍이 오면은 이 친구는 미쳐 날립니다. 태풍 보면 날씨. 태풍 오면 네. 올라가나? 태풍 오고 비 오면은 이제 막 얘가 뭐 약이라도 잘못 먹은 쥐마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. 진짜. 근데 이게 스톰엑스가 제임스- 대장이고 아 그래요? 그다음에 썬더가 이제 부대장. 약간 커플링으로 같이 올라가요. 스톰엑스랑 같이. 아, 약간 기상청 코인 느낌이네. 네. 일단 이거 하면서 좀 흥미로웠던 건 저점을 안 깼어요. 맞아요. 이게 가장 흥미로웠고요. 그럼 이 저점을 안 깬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얘였습니다. 얘를 어떻게 볼 것이냐. 얘를. 근데 고민이 얘였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았던 게 신고점이긴 하지만 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파동 하나는 나왔더라고요. 이게. 그쵸? 그럼 뭐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,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 이 고점은 하락 파동에 대한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, 얘가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 봐버린다면 조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얘가 조정 파동이 되는 거거든요. 추세 파동이 아래쪽이니까. 근데 얘를 그래서 접근할 때 파동적 접근보다 매물대적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조를 이렇게 봤습니다. 이렇게 매물대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얘를 인정하는 거였고, 인정하고 나서야 되더라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냐. 자,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EQ값은 여기입니다. 근데 그 EQ값에 대해서 떨어진 파동에 대한, 그리고 올라간 파동에 대한 주요 구간이 그 페어밸류 갭이 여기였단 말이죠. 이 당시 올라갈 땐 여기였을 겁니다. 그 자리를 지금 뭐 오버슈팅으로 벗어나긴 했는데,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사인 캔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. 이 되돌림 파동에서 마지막 파동에 대한 오더가 쌓이면서,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일단 그 고점이 막 스퀴징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보이긴 하는데, 그래도 종가 수준 마감이랑 그리고 오더가 쌓인 건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. 제가 볼 때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떨어진 파동에 대해서 구조를 파악을 해봤더니 현재처럼 보이더라 합니다.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.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세 구간으로 쪼개졌다가 보였고, 그렇게 해서 올라간 파동에 대한 EQ 값이 여기인데, 얘가 지금 저점이 거의 가깝다 보니까 사실 이 나머지 하락 파동 하나를 쪼개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그걸 쪼갠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쪼개질 거거든요. 요 파동이 요 반등이 쪼개질 거예요. 그러면 이걸 보면 상승한 파동 요만큼, 그래서 EQ값 여기, 하락한 파동에 대한 EQ값에 대한 거 조정은 요만큼이니까 끼케 여기라고요.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.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해서 떨어진 파동에 대한 EQ를 잡으면 여길 거라고요. 근데 이 자리는 여기나 여기나 둘 다 중요한 건 떨어지면서 그리고 올라가면서 나온 요 구간, 그 다음에 만든 마지막 조정 파동과 올라갈 때 만든 조정 파동, 이 오더가 쌓인 자리, 결국 이 구간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저거를 그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그냥 요거 한 줄이면 된다. EQ값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. 이거는 일단 얘가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급선무는 여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뜯어봤을 때, 자, 요 하락 파동에 대한 걸 뜯어봤을 때, 얘 장대 음봉이죠. 음봉 꽂힌 건데 그 중에 조정은 얘입니다. 얘 하나고, 이 조정 파동을 뚫지 못한 얘, 그리고 저점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. 네, 거래량이 지금 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판단하기 힘들었고요. 그래서 아예 배제시키고 보게 된다면 지금 자리는 돌려야만 해요. 어디를 지키고 여기를 지키고 요 자리를 지키고 돌려야만 합니다. 이 자리를 지키는 선에서 돌려야 하고요.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얘가 스프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파동이 이제 올라간 파동이 여기죠. 해당 자리는 여기입니다. 얘는 뭐 별 차이 없을 테니까. 그리고 이렇게 뜯어보면
올라갈 때 만든 마지막 조정파동, 그리고 떨어질 때 나온 첫 번째 조정파동, 이 자리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구조 안에 갇혀서 여기를 돌려내려면 이 자리를 필히 지켜야 된다. 그리고서 올라가되 해당 EQ값 중심값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, 그때 스케일이 커지는 형태는 바로 요 그림이죠. 요 그림이 바로 스케일이 커지는 형태고, 스케일이 커지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해당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리를 지키고 올라간다면 이 고점을 만들었던 시장 구조를 무조건 부셔내야 돼요. 그래서 강세 신호의 형태를 보여줘야 되고요. 이 강세 신호가 나온 자리는 떨어질 때 만든 장대봉 자리를 돌파해내야 되는 겁니다. 거기서 나와야 돼요.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 강세 신호에 성공했을 때에는 올라가는 거, 강세 신호에 실패했을 때는 여기서 떨어져서 K를 더 키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예시를, 해당 자리에 대한 예시를 한 4가지 정도 보여드린 것 같네요.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, 이게 뭐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보셨다시피 알트코인들이 위치가 기로에 서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꼭 지켜야만 하는 기로에 있는 애들이 상당수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보여서 지금 이 작전주 관련을 방송으로 내는 것도 맞고, 좀 유의 깊게 보시고, 그래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, 내가 시드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, 그래서 당장 선물 매매 비트코인이 뭐 변동성이 몇 프로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, 그건 그거대로 하되 큰 그림도 좀 그려보셨으면 어떨까. 알트코인들이 지금 현재 자리가 이러니까 비트가 비트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은 매매 습관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룸 코인랩스에서는 더 많은 동영상을 준비 중입니다.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홈 화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